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를 깠어요. 귀엽고 예쁜 아기 오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애는 어쩌다 저렇게 못생긴 걸까? 아기 오리 가운데 한 마리는 유난히 몸이 컸어요. 깃털은 부슬부슬 매끄럽지 않았고요. 못생긴 애와는 놀지 말자. 미운 아기 오리는 형제 오리들이 따돌리자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나? 미운 아기 오리는 발이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어요. 저흰 뭐지? 오리야 거이야? 되게 못생겼군. 가는 곳마다 미운 아기 오리를 놀리고 비우는 소리뿐이었어요. 해님이 니엇니엇 넘어가려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풀숲에 외톨이로 앉아 있었어요. 난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미운 아기 오리는 훌쩍훌쩍 울었어요. 겨울이 되자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먹이를 구할 수 있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연못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그러다 그만 엉덩이가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지나던 농부 아저씨가 미운 아기 오리를 구해 집으로 데려갔어요. 농부의 집에는 심술이 덕지덕지한 늙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넌 도대체 뭐지? 고양이는 미운 아기 오리를 발톱으로 핥히며 굴복갔어요. 좀 더 자란 다음 잡아먹어야겠어. 미운 아기 오리는 심술보 고양이를 뿌리치고 달아났어요. 뭐? 달아나겠다고? 어림도 없어! 야! 늙은 고양이는 벌건 입을 쫙 벌렸어요. 그때였어요. 휙! 미운 아기 오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아, 내가 날다니. 미운 아기 오리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밝은 빗살에 비친 물결이 잔잔한 연못이에요. 안녕. 깃털이 정말이지 희군요. 연못물 위를 헤엄쳐 다가오며 백조 한 마리가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도요. 새하얀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수그렸어요. 옛날 어느 농가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낮잠이나 자는 늙은 당나귀 같으니. 주인은 당나귀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어야겠어. 당나귀는 터덜터덜 길을 나섰어요. 당나귀는 브레멘을 향해 가던 길에 늙은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왜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 거니? 주인이 늙었다며 죽이라고 해서 달아나는 길이란다. 사냥개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고양이도
야옹야옹 울면서 말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예요. 꼬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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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농가 대문 위에서 수탉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너는 무슨 일로 우는 거니? 손님상에 요리감이 둬야 하거든.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함께 브레멘을 향해 나섰어요. 브레멘을 향해 가던 길에 해가 그만 꼴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어디서 잠을 잤지? 당나귀가 걱정했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자는 게 어때?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도둑 소굴이다. 도둑들을 밖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머리를 모으고 궁리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자, 사냥개야, 내 등에 올라타. 당나귀는 앞발을 창턱에 턱 걸쳐 놓으며 말했어요. 사냥개 등 위에는 고양이, 고양이 등 위에는 수탉이 올라탔어요. 그런 다음 신호에 맞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꼬끼야! 아이고, 괴물이 나타났다! 달아나자! 브레멘에 도착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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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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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꼬끼야! 꼬끼야! 쿵쾅쿵쾅 신나는 음악대예요. 한 작은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막내 돼지, 그렇게 셋이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무럭무럭 자라자 집이 좁았어요. 나의 예쁜 아기 돼지들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집을 짓고 나가서 살렴. 하루는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첫째 돼지는 푸석푸석 지프로 설렁설렁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뺀들뺀들 나무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막내 돼지는 올공볼공 벽돌로 꼼꼼찬찬 집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이다. 돼지 삼형제는 집 꾸미기에 바빴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돼지 삼형제는 바람처럼 빠르게 제 집으로 달아났어요. 어느 돼지부터 맛을 보나? 늑대는 첫째 돼지가 지은 지프로 만든 집을 단번에 날렸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네 집으로 얼른 도망갔어요. 하지만 늑대는 둘째 돼지가 지은 나무집도 무지끈 뚝딱 부쉈어요. 꿀꿀꿀 돼지 살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맛있는 먹이를 놓치다니.
늑대는 막내 돼지의 벽돌집을 뒷발로 쾅쾅 걷어찼어요. 늑대가 집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걱정했어요. 튼튼한 벽돌집이니 끄떡없어. 막내 돼지가 안심시켰어요.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지붕 위에 굴뚝으로 올라갔어요.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나 보다. 돼지 삼형제는 굴뚝 밑에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였어요. 물은 곧 설설설 소리를 내며 펄펄펄 끓었어요. 아이, 굴뚝에서 뛰어내린 늑대는 끓는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못된 늑대는 죽고 말았지요. 돼지 삼형제는 집을 튼튼하게 다시 짓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았어요. 하루는 마법사가 찾아와 알라딘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마. 알라딘은 마법사를 따라 줄레줄레 길을 나섰어요. 험한 언덕을 헐레벌떡 오르자 동굴 하나가 나타났어요. 저 동굴에 들어갈 램프를 가져다 주면 내게 많은 돈을 주마. 동굴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과 보물들이 많았어요. 어서 램프를 내게 다오. 알라딘은 마법사를 수상하게 여겨 램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법사는 밖에서 동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누가 나 좀 도와줘! 엉엉 울면서 램프를 만지작거리자 펑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거인은 알라딘을 동굴 밖으로 휙 데려다 주었어요. 한편 마법사는 알라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술 구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예쁜 공주를 아내로 맞아 잘 살고 있다니. 마법사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마법사는 알라딘이 없는 사이에 램프를 훔쳤어요. 거인아, 궁전과 공주를 옮겨가다오. 마법사는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했어요. 궁전과 공주를 다시 찾고야 말 테다. 알라딘은 주먹을 꼭 쥐었어요. 이제 궁전도 공주도 내 것이 되었어. 마법사는 좋아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술에 취한 마법사는 곧 드르렁드르렁 잠이 들었어요. 쉿! 조용! 알라딘은 집 안으로 들어와 램프를 찾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펑 소리와 함께 다시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마법사를 동굴 속에 가두고 궁전과 알라딘, 공주를 원래 자리에 옮겨주었어요. 알라딘과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꽃잎 속에 엄지 공주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엄지 공주는 엄지 손가락만큼이나 작았어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예쁜 아기야. 엄지 공주가 연못에서 놀고 있을 때예요. 참 예쁜 아가씨야.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군. 지나가던 두꺼비는 능글능글 웃으며 엄지 공주를 연잎 위에 태워 데려가려 했어요. 엄지 공주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두꺼비에게서 간신히 빠져나온 엄지 공주는 이번에는 풍뎅이에게 잡혔어요. 내 색시가 되는 게 어때? 풍뎅이는 붕붕거리며 뒤쫓아왔어요. 둘째 아주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엄지 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나 얼마 뒤에요. 엄지 공주,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들쥐 아주머니의 사촌인 털레 두더지가 찾아와 졸랐어요. 결혼하는 게 좋을 거야. 들쥐 아주머니는 찍찍찍 웃으면서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 어느 날 엄지 공주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고쳐줄 테니 걱정 마렴. 엄지 공주는 제비의 다친 다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둥둥 감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님. 봄이 되자 제비의 다친 다리는 말끔히 나았어요. 엄지공주님, 내 등에 올라타세요. 엄지 공주를 태운 제비는 헐헐헐 날아올랐어요. 엄지 공주는 보들보들 봄바람을 맞으며 멀리 날아갔어요. 제비가 날아가 닿은 곳은 아른아른 꽃의 나라였어요. 어서 오세요, 엄지 공주님. 꽃의 나라 왕자님이 엄지 공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지 공주와 꽃의 나라 왕자님은 결혼하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바람이 솔솔, 햇볕이 쨍쨍, 밝은 날이었어요.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했어요. 어서와 멋진 두루미야. 여우는 웃는 얼굴로 두루미를 맞아주었어요. 여우야, 고마워. 많이 먹어, 멋진 두루미야. 여우는 두루미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어요. 여우는 납작한 접시의 음식을 쩝쩝쩝 맛있게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는담? 부리가 긴 두루미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어쩔 줄 몰랐어요. 이튿날,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에 초대했어요. 지둥이가 길지 않은 여우는 음식을 앞에 놓고 쩔쩔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우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안해. 나도 마음이 좁았어. 두루미도 마주 사과했어요. 바람이 솔솔, 햇볕이 쨍쨍, 밝은 날이었어요. 해가 이글이글 떠올랐어요. 바람이 시웅시웅 불어왔어요. 저리 비켜! 바람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뭐? 날더러 비키라고? 그럼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해 볼 테야. 때마침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하나가 보였어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바람이 먼저
나그네를 향해 센 바람을 불어보냈어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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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나그네는 바람의 옷자락이 펄럭펄럭 나부끼자 꽁꽁 옷깃을 여몄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야. 해는 나그네를 향해 이글이글 쨍쨍 뜨거운 불볕을 내려보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더운 거지? 나그네는 겉옷을 벗어들었어요. 바람은 뽐낸 것이 부끄러워 스그머니 달아나고 말았어요. 깊은 바닷물 속에 인어공주들이 살았어요. 바다 위 세상이 보고 싶어요. 막내 인어공주가 종알종알 말했어요. 15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렴. 언니 인어공주들이 일러주었어요. 막내 인어공주가 15살이 된 어느 날이에요. 멋진 왕자님이네. 바닷물 밖으로 놀러 나왔던 막내 공주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러나 잠깐 사이 왕자님을 태운 배는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큰일이다. 막내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해 모래밭에 눕혀놓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얼마 뒤 정신을 차린 왕자님은 때마침 산책을 나온 이웃나라 공주님이 자기를 구해준 것으로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요. 바다로 돌아온 막내 인어공주는 멋진 왕자님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마녀에게 찾아가 부탁했지요. 마녀님, 저를 제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왕자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마녀가 주는 약을 마시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른 아침, 바닷가로 산책을 나온 왕자님은 쓰러져 있는 인어공주를 궁궐로 데려왔어요. 오, 아름다운 아가씨. 그렇지만 나는 목숨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야만 한다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막내 인어공주가 바닷가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예요. 출렁출렁 바닷물을 가르고 언니 인어공주들이 찾아왔어요.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지 않으면 너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될 거야. 결혼식 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왕자님을 찔러야 막내 인어공주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왕자님과 이웃나라 공주님의 결혼식 날 아침, 도미토리 할 때예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준 칼을 바닷물 속에 던졌어요. 그리고 방울방울 물거품이 되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숲속 오두막에 잭과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쟤,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엄마, 제가 소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올게요. 잭은 소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숲속에서 잭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콩하고 바꾸자. 너의 가족이 행복해지는 요술콩이란다. 그 순간 콩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치 콩이 샤르릉 하고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소하고 요술콩하고 바꿔요. 엄마! 소를 주고 요술콩을 얻었어요. 요술콩! 잭은 자랑스레 요술콩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소를 이 콩주머니와 바꿨다고? 세상에, 요술콩이 어딨니? 그런 거짓말의 소가 소를 주다니. 넌 그 말을 믿은 거니?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창밖으로 콩을 집어던졌어요. 분명 요술콩이라고 했는데. 잭은 훌쩍훌쩍 울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잭은 깜짝 놀랐어요. 크고 굵은 콩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이었구나. 요술콩이 맞았어. 잭은 펄짝펄짝 뛰며 기뻐했어요. 그러고는 단숨에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올라가 봐야지. 콩나무는 구름을 뚫고 하늘 위에 있는 성까지 뻗어 있었어요. 덩치가 산만한 거인이 살고 있는 성이었어요. 황금알을 낳아라! 거인이 소리치자 암탉이 황금알을 쏨풍 낳았어요. 그러자 황금 하프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졸리군. 거인이 잠들자 잭은 살금살금 하프와 암탉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건 아빠가 아끼시던 하프와 암탉이잖아. 이제 보니 거인이 훔쳐갔었군. 도로 찾아가자. 잭은 하프와 암탉을 가슴에 안고 후다닥 내달렸어요. 그때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쿵쾅쿵쾅 무섭게 쫓아왔어요. 이 못된 녀석! 내 보물을 내놓지 못해! 잭은 후다다닥 잽싸게 도망쳤어요. 콩나무 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온 잭은 쿵쿵쿵 열심히 도끼질을 해댔어요. 그러자 화당하며 콩나무가 쓰러지고 거인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아, 거인 살려! 잭은 암탉이 낳은 황금알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황금 하프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 덕분에 엄마의 병도 나았어요. 요술콩 덕분에 잭과 엄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이 외톨이로 살았어요. 나무 인형을 만들어 자식 삼아 살아야겠다.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뚝딱뚝딱 쓱싹쓱싹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피노키오라고 지었지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옷을 팔아 피노키오에게 옷과 책을 사주었어요. 그러나 피노키오는 책을 팔아 인형극 구경을 갔어요. 나무 인형아, 너도 나와 춤을 추어라. 피노키오는 인형극 무대로 올라가 쿵따닥 쿵따닥 춤을 추었어요. 인형 조종사는 화를 내며 인형들을 땔감으로 쓰려 했어요. 제 잘못이니 저를 땔감으로 써주세요. 잘못을 말하자 인형 조종사는 피노키오에게 금돈을 주었어요. 땅에 금돈을 심으면 금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자라게 된단다. 그러나 피노키오가 잠든 사이 여우와 고양이가 금돈을 파내어 도망가고 말았어요. 금돈을 잃은 피노키오는 엉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울고 있는 거니? 요정이 나타나 물었어요. 나쁜 사람에게 금돈을 뺏기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하자 코가 쭉쭉 늘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장난감 나라에 놀러 갔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하루 종일 놀아도 된다. 피노키오는 쿵쾅쿵쾅 팔딱팔딱 뛰며 놀았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당나귀로 변해 있었어요. 당나귀로 변한 피노키오는 수레를 끌다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도로 나무 인형이 되어서 다행이야. 찰싹찰싹 파도에 떠밀려 다니던 피노키오는 그만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저를 찾아 헤매다니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헤엄쳐 할아버지를 살려냈구나. 요정은 피노키오의 이마에 입을 쪽 맞췄어요. 그러자 나무 인형 피노키오는 뺨이 발그레한 남자아이가 되었어요. 오, 피노키오야.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서로 꼭 끌어안았어요. 착한 아이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숲마을에 엄마 양과 7마리 아기 양이 살았어요. 장에 다녀오마. 엄마 양은 아기 양 7마리를 두고 집을 나섰어요. 잘됐다. 요 틈에 아기 양들을 몽땅 잡아먹어야지. 못된 늑대가 침을 질질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양이 산모퉁이를 돌아갔을 때예요. 늑대는 7마리 아기 양들이 있는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좀 열렴. 늑대는 엄마 양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손은 아주 하얘요. 어디 손 좀 내밀어 보세요. 하얀 손이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언니 양이 문을 열자 손에 밀가루를 바른 늑대가 벌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었어요.
아기 양들은 소리 질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늑대는 아기 양 6마리를 꿀꺽꿀꺽 한 입에 삼키고 말았어요. 막내 양 1마리만 겨우 뻐꾹시계 속으로 숨었지요. 이야, 잘 먹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어디 있는 거지? 뻐꾸가 포동포동 막내 양을 보지 못했니? 뻐꾹시계의 뻐꾹이한테도 물어보았어요. 아니, 문이 어째서 활짝 열려 있는 거지? 장을 보고 돌아온 엄마 양은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뻐꾹시계 속에 숨어있던 막내 아기 양이 달려나와 엄마 품에 안겼어요. 늑대가 들어와 언니들을 모두 삼켰어요. 숲으로 가자 배가 부를 대로 부른 늑대가 씩씩거리며 자고 있었어요. 배가 꿈틀거리는 걸 보니 우리 아기들이 살아있구나. 엄마 양은 늑대의 배를 가르고 6마리의 아기 양을 꺼냈어요. 엄마 양은 아기 양 6마리를 나오게 한 다음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 바느질로 촘촘촘 재빨리 꿰매 놓았지요. 잠을 실컷 자고 깬 늑대는 쭉 기지개를 켰어요. 아이고 목말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늑대는 돌멩이가 든 무거운 몸을 끌고 연못가로 간신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둥이를 내밀어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할 때예요. 풍덩! 연못물에 빠진 늑대는 곧 꼬로록꼬록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